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정말 신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무리 좋은 신랑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신랑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남편 하나만 보고서도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었고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서로 대화를 나누면 말이 정말 잘 통했고 서로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신랑이 정말 배려심이 좋았어요. 구김살 없이 밝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구나 싶었지만 막상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아, 사실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 사실 우리 엄마 계모야. 나도 고등학교 되어서 알았어. 그래서 대학 오자마자 자취하게 되었는데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거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려고. 엄마도 계모고 우리 누나도 배다른 누나야. 엄마랑 아빠랑 이미 내가 3살 때 재혼을 하셨어. 아, 정말? 그래서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거야? 어, 사실 직장에서 본가가 멀지 않은 곳이라 조금 의아해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때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지 싶었는데 너라면 사실 안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부터 말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혹시나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명절이나 그럴 때도 본가는 안 갔던 거였어? 어, 아빠가 계시니까 아예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이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남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연애를 하던 초반에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해왔습니다. 빨리 가정을 이루고 본 가정에서 독립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자주 했었죠. 그런 남편의 말에 연애를 한 지 3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그렇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수연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나는 크면서 엄마와 누나에게서 많이 차별을 받았어. 누나랑은 7살이 차이가 나는데 정말 차별이 심했어. 내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누나와 나는 정말 다르게 대하셨거든. 아빠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빴고 나를 돌봐주었던 사람은 엄마였어. 그런데 엄마는 항상 누나와 나를 비교하고 차별했어. 승준아, 정말 힘들었겠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해줘서 고마워. 난 결혼하고 우리 집과는 인연을 끊을까 해. 아빠와는 교류를 하겠지만 그 이상은 나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겠네. 혼자서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버텼어? 3살 때부터였으면 거의 30년을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야?
그러게. 너무 어릴 때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한 번은 엄마랑 누나랑 둘만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더라고. 평소에도 둘이서만 외식을 했을 때도 있었거든. 그럴 때면 저녁에 들어와서 싸운 음식을 혼자서 먹으면서 저녁으로 때웠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은 날은 그냥 굶다가 다음날 가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서 배 채웠지 뭐.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신랑은 삐뚤어진 곳 없이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이죠. 신랑 역시 혼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혹시나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혼자서도 잘 버텨내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거죠. 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얼른 가정을 꾸리고 독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미 시부는 나이가 많은 상황이라서 집안의 실세는 시모였었죠. 시모의 차별은 형님이 의사가 되고 나서 더욱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의사인데, 정말. 대입 때부터 눈치란 눈치는 다 봐야 했어. 물 마시는 것, 문 여는 것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지. 대학 합격하고 나서는 나와도 많이 비교를 했어. 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엄마는 내 길을 꺾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정말? 그래도 당신 학창 시절에 공부 꽤나 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못했던 건 아닌데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정말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데 더 이상 거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죽도록 공부해서 바로 대학은 다른 지방으로 지원을 해 자취를 시작했어. 외로웠겠다. 나도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 지금 사는 곳보다 본가가 회사랑 가까운데 왜 굳이 나와서 살까 싶기도 했거든.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혼자 사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지만 온전한 가족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내 상황에서는 결혼은 다른 사람을 불행으로 끌어들인다는 것밖엔 되지 않으니 고민이 많았어. 시모와 형님의 태도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내를 불행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정성이었고 진심으로 행동을 했어요. 항상 다정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을 때보다 다퉈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어른 같았어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에는 신랑은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친정 식구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기 바빴어요. 그래, 우리 수연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1년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 저는 수연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고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가? 자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집도 농사를 짓긴 하지만 그쪽 집안은 부친께서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않지만 쭉 사업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신가? 네, 저를 늦게 낳으셨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는 제 친모는 아니시고요. 제 누나 역시 배다른 남매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낳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시기 버거우셔서 3년 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자신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였고 형님과는 배다른 남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다 얘기를 하는 모습에 친정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장을 주셨죠. 그렇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자신이 결혼을 누구와 하건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형님과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인사를 가던 날 시모와 형님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승준이랑 만난다는 아이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여기 약소하지만 선물 받으세요. 아, 너 진짜 약소하게 준비해왔다. 적어도 처음 인사 올 거면 가족들 취향이라도 좀 조사하고 오지 그랬니? 이게 뭐야 정말? 아휴 웃긴다. 그지 엄마? 그러게나 말이다. 어쨌든 승준이랑 결혼하겠다고? 너희 집에는 벌써 인사했다고? 네, 저희 집에서는 다들 찬성하셨어요. 그럼 그래야지.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근데 원래 남자 집안에 먼저 허락받아야 되는 건 몰랐어? 배운 게 없어 그런가? 네?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아니 원래 순서라는 게 있고 차례라는 게 있는 건데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여자 집안 먼저 인사를 가냔 말이야 내 말은. 아,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간을 먼저 여쭤보니 바쁘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먼저 인사를 오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뭐 어차피 허락을 해줄 건 아니었다만. 네?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어떻게 승준이 대기업에 넣어놨는데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애랑 짝을 지어주겠니?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한다고 하면 찬성하마.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 이 결혼 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결혼을 너희들끼리만 정하고 결정해? 원래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건데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래, 승준아. 너 정도면 어디서 낮게 볼 급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집안이면 괜찮은 집안인데 왜 저런 집안하고? 초면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봐라.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니? 얘 승준아, 너 정도면 더 급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섰다. 연애만 하고 결혼은 차차 생각해보렴. 그래. 정 만날 사람 없으면 내가 의사 후배들 소개해 줄 테니까 오늘 인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정말 창피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요? 저희 집안 어딜 가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집안인데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처음 인사 오는 제 아내가 될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니요. 그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 오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크게 화를 내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연아.
내가 괜히 인사를 하자고 그래서. 아니야. 어쨌든 승준 씨 부모님이고 누나니까 한 번은 봐야지. 그래도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그냥 사람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러게, 나도 놀랐네.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참.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그래도 성인이고 남이니까 저 정도지. 당신은 어린 나이부터 저런 말들을 들어왔던 거잖아. 엄마며 누나가 하는 말은 다 화살처럼 나한테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엄마랑 누나 앞에 서면 기가 죽었었지. 근데 이번에 너 데리고 가보니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시부를 만나 자신은 결혼을 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시어머님께서 얘기를 하신 걸 듣고 나서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것이 모두 오해며 엄마와 누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 다 시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그 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이혼을 하자고 선언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온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시어머니와 형님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님과 형님의 태도는 바뀌었어요. 엄마랑 누나도 결혼식까지 별 말은 안 할 거야. 그러니 우리 빨리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리자.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신 거야? 저번까지는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 갑자기 말이 바뀌니까. 아빠가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 아마 지금 전 재산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결혼식 할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해보자. 그래. 어차피 결혼은 당신이랑 하는 거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 내가 앞으로는 당신을 구해줄게.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수연아.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평생을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약속처럼 시어머님과 형님 모두 아무런 참견을 하지 않으셨죠. 결혼식 당일에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는지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얘. 여기 결혼식장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런 곳을 골랐니? 그니까 오신 하객분들이 다 욕하겠어. 거기다가 드레스는 그게 뭐니? 네 체형에 그 드레스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화장이라도 좀 이쁘게 하던가. 화장도 이상하고, 아휴,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안 이쁜 것 같아. 아유, 그러게 말이야. 원래 신부가 결혼식 꽃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식은 꽃이 다 시들어 버렸네. 그니까 엄마, 벌써부터 이렇게 시들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니까 옳게 나한테 좀 이것저것 물어보지 그랬어. 그래도 내 안목은 믿을만한데. 아, 그러신가요? 처음부터 형님께 여쭤볼 걸 그랬나 봐요. 형님 눈이 그렇게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짝을 못 찾으셨나 보다. 형님이나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앞으로도 조금 희박할 것 같네요. 눈이 높아서 아직도 시집을 못 가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하니 시어머님과 형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사라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모두 끝이 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신혼여행지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던 날 갑자기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시댁에 보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는 시댁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바지 음식을 보냈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수연아, 아마 너희 시댁 가는 날에 맞춰서 이바지 음식 갈 거다. 이번에 엄청 신경 써서 준비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가서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랑 같이 잘 먹고 오너라. 아빠,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 그러냐? 그래도 신혼여행 다녀오면 한 번씩 인사는 하는 게 좋단다. 우선 이번에는 보냈으니 가서 같이 맛있게 먹어. 저희는 원래 신혼여행 후에 시댁과의 발길을 끊으려고 했지만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들어오자마자 부랴부랴 챙겨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들어가 보니 식탁에는 아무런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시모와 형님은 제 손에 들린 선물 상자만 받아 뒤지기 시작하셨죠. 어머, 얘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화장품 하나를 안 샀니? 적어도 하나는 사서 선물로 나눠줘야지. 겨우 크림 하나가 전부야?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뭐? 아, 그 음식들 말이니? 아니 원래 안 보내기로 한 걸 왜 이제야 챙기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받긴 했지. 그거 어디 두셨어요? 그래도 이바지 음식이라 좀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저기 베란다 쓰레기통 한번 봐보렴. 아까 같이 넣어놓았어. 저는 시모의 말에 놀라서 부랴부랴 베란다 쪽으로 향하였어요. 거기에는 비닐도 채 뜯기지 않은 채 포장이 된 이바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가 무척이나 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묻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이바지 음식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음식 보내면 어떻게 하니?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맞아. 이거 보내도 다 부담인데 이걸 왜 보내냐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주야장창 볼 텐데. 그래, 음식을 해서 보내는 게 어디 있니? 요즘 세상에. 여유롭지 않으니까 이런 허례허식도 하는 거다. 아무튼 급이 맞지 않으니 이런 황당한 일도 있고 참 내가 너무 답답하네 정말. 저는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베란다에 버려져 있는 음식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거기다가 정성으로 준비를 해준 친정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도 안 나올 정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시모와 형님에게 말을 했죠. 이건 원래 결혼을 하면 친정에서 챙겨주는 겁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이바지 음식을 이런 식으로 버리시다뇨. 어머, 얘 좀 봐라. 너 조금 있으면 나한테 치겠다. 어떻게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오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내면 되니? 그리고 약속도 안 한 이바지 음식 갑자기 보내면 우리가 얼싸 좋구나 반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상태에서 보내면 우리라고 당황스럽지 않겠니? 아이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뭔 얘기를 한다고 통하기나 하겠어? 이래서 주제 모르는 애들은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 이것 봐. 결혼 첫날부터 시댁에서 쌍심지 켜고 화내는 거. 넌 주제 넘게 급 높은 집안으로 시집을 오더니 이것 봐라. 너네 친정에서는 굽신굽신 잘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너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을 너는 왜 이렇게 자존심 부리는지 모르겠다. 하긴 뭐 다른 건 못 챙겨도 이런 건 좀 챙겨야지. 그래야 급이라도 맞춰서 결혼하는 거니까. 암튼 그건 이미 버렸으니 우린 나가서 밥 먹자꾸나.
시모아 형님은 저를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를 한 것을 무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친정을 무시했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승준이 너는 어릴 적부터 찌질하더니 지적도 찌질한 사람으로 잘 골랐네. 아주 그냥 천생연분이다, 야. 그러게 말이야. 내 피를 좀 물려받았으면 이렇게 찌질하지는 않았지. 남의 피 섞여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시모아 형님의 발언에 결국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바지 음식을 모두 뒤엎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지만 시모아 형님은 드디어 제가 미쳤다며 웃으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이바지 음식 안쪽을 보던 남편은 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시모아 형님 쪽으로 서류 뭉치를 던졌죠.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왜 네 아빠가 너한테 건물을 증여해?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이게 뭐야? 아빠가 너한테 건물을 증여한 거야? 어째서? 왜? 당신 애들한테 한 푼도 나눠주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이미 가족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 근데 아빠가 이번에 당신 애들이 나한테 한 지 모두 알게 되었어.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예, 내가 뭘 너한테 못해줬다고 그런 말을 해? 그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그동안 그래도 엄마라고 대접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당신은 이제부터 내 엄마 아니야. 너 지금까지 고이 키워줬더니만 엄마 뒤통수를 쳐? 야, 네가 그냥 공짜로 컸는 줄 알아? 너도 다 돈 들이면서 컸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껏 그래도 엄마랑 누나 대접을 해왔잖아. 근데 당신네들 하는 꼬락소리를 보니 안 되겠어. 남편이 시모아 형님 앞으로 던진 서류에는 시부의 재산 중에서 대부분을 남편에게 증여를 해주겠다는 서류였어요. 이 증여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온 증여였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저희 친정 아빠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황당해하는 시모아 형님을 뒤로하고 저희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길에 해준 남편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처가댁에 갔었어. 수연이 너는 내 사정을 그나마 잘 알고 있지만 처가댁 식구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엄마든 아빠든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셔서 전혀 몰랐어. 그러셨구나. 난 결혼을 하기 전에 상황도 다 얘기를 해드렸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계획으로 생활할 것인지도 모두 말씀드렸어. 장인어른도 변호사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로 했지. 장인어른께 여쭤보니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장인어른 아시는 변호사 통해서 이걸 다 준비할 수 있었어. 그럼 아버님은? 아버님은 어떻게 되신 거야? 아빠는 사실 그동안 엄마랑 누나랑 통화하면서 다 녹음을 해놓았어. 메시지도 저장해 두었고 그걸 다 모아서 보여드렸지. 처음에는 하나도 못 믿어 하시다가 여러 번 서류를 보여드리니까 그제야 믿으시더라고. 아빠도 근데 깜짝 놀라셨어. 장인어른께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농사만 지으시는 줄 알았는데 원래 변호사였다고 말씀드리니까 엄청 놀라셨어. 아, 그렇구나. 아빠도 뭐 한때는 변호사셨지만 지금은 아니라서 나도 딱히 말하지 않았던 것 같네. 뭐 괜찮아. 어쨌든 변호사 도움으로
문제없이 증여를 받았고 아버지 유언장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어. 아마 엄마랑 누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아마 당신한테 막 대했을 거야. 그래야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당신이 자신들보다 한참 밑에 있어야 다루기 좋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 아무튼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버님이 이바지 음식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혼여행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그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100%는 아니었어. 그런데 정말 막장으로 나올 줄이야 몰랐지. 아빠도 이번에는 정말 헤어지실 모양이야. 시부는 바쁜 자신을 대신해서 어린 아들을 키워주겠다고 했던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다고 해요. 집에 자주 가지 못했지만 갔을 때마다 진수성찬이며 자신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시모를 믿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들뿐만 아니라 예비 며느리에게까지 막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들과 오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동안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렇게 남편은 일부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나머지는 시부의 명의로 유지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몇 가지 일들이 더 생겼습니다. 의사 형님은 시부의 재산만을 보고 무리해서 개원을 했어요. 시부가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물려줄 것이라 자신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재산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한 번은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어머,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절대 연락은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아, 그게 혹시 승준이 증여받은 건물 수익이 얼마나 되지? 그건 왜요? 저도 그건 관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남편한테 직접 전화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잘 지내고 있지? 나 병원 개업했어. 알고 있어? 네, 들었어요. 이번에 개업하셨다고. 병원 손님들은 많이 오세요? 뭐 형님은 잘나신 급 높은 분이니까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나 조금 힘들어. 무리해서 병원 개원했는데 자금줄은 늘어나지 않고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말 벅차서 안 되겠기에 올케한테 전화해봤어. 저한테 왜? 제가 뭔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 알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해봤어. 아, 형님 진짜 웃기시네요. 그렇게 급 안 맞는다고 하면서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요? 높은 급 갖추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형님을 거절하고 나서도 여러 번 형님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었는지 살고 있었던 집도 모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면서 얼마 못 가 병원 문을 닫게 되었죠. 시아버님의 재산만 생각해서 빨리 병원을 개업하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의 재산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모든 채무를 감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형님과 시모의 경제적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를 한 후에 시댁에서 나와 살게 되셨습니다. 시모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결사 반대를 하고 계셔서 집만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 엄청난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너만 없었으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지 않았어. 알아?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이미 승준 씨는 혼자서 살고 있었잖아요. 어머님,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어릴 적 승준 씨만 놔두고 외식 나가고, 승준 씨만 놔두고 여행 가고, 승준 씨만 놔두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러신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가 봐요. 어머, 어머님, 벌써 치매에 오신 거 아니시죠? 뭐? 너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너 이렇게 나 무시하다가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 네 시아비가 약간 나한테 화나서 그런 거지. 원래 하풀리면 그럴 사람 아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사과하렴. 죄송하지만 사과는 못 하겠는데요? 제가 뭘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하죠? 뭐? 이 막대 먹은 게? 너 이렇게 가족 갈라놓으려고 승준이한테 접근한 거지? 우리 재산 많이 있는 거 미리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처음부터 내가 괴물하는 것도 다 알고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계모던 친모던 승준 씨에게 소중한 가족이었으면 이렇게 대해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먼저 도를 넘으신 건 그쪽이세요. 그러니 감당도 그쪽이 다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시모와 형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전해주는 말로는 증여를 해준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것에 대한 대비도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남편은 그동안 힘든 시간을 견뎌오면서 자신만 버틴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사실 나는 살면서 나만 조용히 있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 나 때문에 나를 낳다가 돌아가신 엄마에게도 죄송했고, 열심히 일하느라 집에 올 수 없었던 아빠에게도 미안해서 새엄마와 누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정을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도 이렇게 기특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를 만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콧대 높던 의사 형님은 결국 채무를 다 부담하지 못했고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형님과 시모는 밤낮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부의 재산으로만 놀고 먹으며 살았었는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 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혼을 생각할 때 주변에서 집안을 꼭 봐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막상 남편만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잘했던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답니다. 지금은 남편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